오늘은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정시를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정시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현재로도 그렇습니다.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를 굉장히 옹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모든 입시제도 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 다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논술이라는 거에 과연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걸로 과연 가려내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 논술 한 장 잘 쓴다고 대학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신 1등급 꼴등과 2등급 1등 실력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운 좋게 좋은 고등학교였지만 그 학년이 공부 못할 때, 나쁘게 나쁜 고등학교였는데 그 학년이 공부 잘할 때 차이가 뭡니까? 생기부, 과연 그 생기부의 글귀가 그 학생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생기부가 좋다, 나쁘다, 그 학생이 생기부 직접 쓴 것도 아닌데 과연 모든 교사가 공정할까요? 공정하게 그 학생의 능력을 생기부에 써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제 눈으로 봤던 선생님들 중엔 안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도 많았지만 정말 활동 열심히 했는데 한 줄 적어준 선생님,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꽉 채워주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는 선생님,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공정한 건 수능이라고 봐요. 그 학생의 사고력을 당일날 판가름하는 거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이 학생이 대학 공부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하지만 이렇게 수능을 옹호하면서도 왜 정시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정시 파이터였습니다. 저도 정시 파이터였고 실제로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끝내 원하던 대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끝내 원하는 대학교에 불합격했어요. 수능을 망쳐서.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시는 굉장히 공정하고 좋은 제도지만 그만큼 힘든 제도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중학교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 5등으로 졸업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A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졸업하고 자사고를 고민했으나 끝내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자라는 마인드로 일반고를 선택했고요. 일반고에 가서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반배치고사는 망쳐서 학교에 크게 초장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3월 모의고사를 나름 잘 쳐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조금 눈독 들이기 시작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2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국어에 만점자가 없었는데 제가 거의 최고 득점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전국에서 100점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때 표준 점수가 150점 후반이었나 160점 초반이었나 그렇습니다. 국어만. 사탐 1등급, 과탐 1등급, 영어 1등급이었습니다. 그때 사탐, 과탐 1학년 때 절대평가니까. 문제는 수학이었죠. 수학을 76점 받았습니다. 4점짜리 6개 틀려서 3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100분위가 너무 높았습니다. 국어를 압도적으로 잘 봤으니까. 그때부터 자만하기 시작했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그때 수학 3등급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자만했습니다. 괜찮겠지. 어차피 중학교 수학인데 고등학교 수학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현실에 안주했고 담임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학 공부를 게을리했습니다. 다른 공부랑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했어요. 국어 1시간 했으면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했으면 수학 1시간. 그 수학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저를 옥죄기 시작한 건 중간고사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치기 한 달 전에 23살? 4살? 아닌가? 대학원생이었나?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지금의 저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대학생, 지금은 형이겠죠? 형한테,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었고 그런 사람한테 과외를 받았었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도 서울대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세준아, 네가 수학을 고1 모의고사 때 76점을 받았다면 넌 아마 수학 때문에 고생을 좀 할 거다, 고3 내내.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열심히 하면 되겠지. 지금 돌이켜보면 확실히 공부했던 사람은 다르죠. 서울대는 다릅니다. 그 사람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수학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이었지만 수학은 항상 3등급이었고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내신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2 1학년 모의고사, 1학년 중간고사, 아예 고2 1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처음으로 보는 중간고사에 목숨을 걸었어요. 수학을 잘 해보겠다고 수학 공부만 했습니다. 매일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러니까 매일 모의 시험 쳐보고, 매일 과외 선생님이랑 연락하면서 공부하고 사력을 다했었어요. 정말 어떻게든 맞춰보자, 어떻게든 1등급 받아내보자. 2학년 때는 1학년 때 둘 다 3, 3이었으니까 결과는 60점인가 58점인가로 5등급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중간고사 결과가 5등급이었어요. 200명 중에 100몇 등 했던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일반고에서 애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심지어 문제가 19문제였는데 제가 5문제를 못 푼 거예요. 앞에 건 죄다 틀렸고. 근데 마지막에 한 번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5번으로 찍었습니다. 19번 문제 답이 5번이었어요. 마지막 문제 하나만, 나머지는 다 다른 번호고. 찍을 걸 예상했던 거죠, 선생님들도. 근데 바보 같은 저는 긴장한 나머지 18번까지만 5번으로 마킹하고 19번을 마킹을 안 했습니다. 틀린 거죠. 남들 다 한 번으로 밀어서 찍어도 하나를 맞추는데 전 그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5등급이었고 좌절했습니다. 그날 울면서 수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떡하냐라면서, 정말 그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건너는 그 다리가 있었는데,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는데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공부를. 그냥 평범한 애들처럼 공부하고 학원, 과외 다 그만두고 평범한 대학교에 가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뭐하러 공부하냐, 해도 안 되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내가 서울대 가서 찾아가겠다, 과정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결과는 5등급에서 3등급, 다시 원위치죠. 고2 2학기 때. 저는 문과의 길을 선택을 했고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을 평가할 기회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다른 과목뿐이었죠. 어찌저찌 내신을 챙겨서 결과적으로 제가 고3 1학기까지 공부해서 받은 등급은 대략 1.7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1.7,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제가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1.3이었나 2였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7이 한계였습니다. 그거를 사실 깨달은 건 3학년 들어가서였어요. 내가 아무리 1.0을 받아도 1.6 후반이겠다. 당연히 직유는 못 받고 교과로도 못 가고 학종으로 가도 일반고에서 될 리도 없고 정시 파이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신은 내신 기간에 죽도록 했습니다. 정시 파이터의 길을 선택을 했고 아직도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정시 파이터의 길을 선택했고 정시만 주구장창 봤습니다.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3학년 내내 풀었습니다.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전 과목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 수학은 그거 하나에 N제까지 풀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할 때 일주일 동안 N제를 2권 푼 적이 있어요. 이혜원 N제 시즌 1, 시즌 2를 하루에 푼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N제만 한 20권 풀었거든요. 그래도 수학은 여전히 못했어요. 제가 고3 3월 모의고사 때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나머지 1등급, 그래서 수학만 3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았습니다. 84점이었어요.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아무리 노력해도 84라니. 그 해본 5월 모의고사인지 4월 모의고사인지에서 또 84점을 받았어요. 88점이었나 84점이었나. 2등급이었습니다. 1등급의 길은 안 되는 것인가. 그때부터 길을 쓰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학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모의고사 다 새벽에 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일주일에 NG를 2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점짜리 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루에 한 30문제씩 풀었어요. 일반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대략 모의고사 4개 이상의 분량을 어려운 문제만 따지면 풀었습니다. 매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러니까 그 NG를 공급해주던 학원이 블루스카이라는 학원인데 그 학원을 소개시켜준 저의 절친인 용찬이에게는 아직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 6월 모의고사 때 1등급 컷이 88점인가 였던 시험에서 96점을 받아서 상위 1%에 올라갑니다. 2달 만에. 그땐 눈가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국어를 옛날부터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 한 번도 1등급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3년 내내 지금까지. 걱정 안 했죠. 수학이 됐다. 나는 끝났다. 물론 사탐이 살짝 저조했으나 텔레그노시스라는 윤도영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 넣으니까 뭐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다 99%가 뜨더라고요. 국어 거의 만점에 국어 90점대 초중반? 6월 모의고사 어려웠으니까 수학 96점, 영어 1등급이었나? 2등급이었나? 영어 어려웠다. 근데 2등급. 그래도 뭐 서울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탐 잘 보고 만점은 아니었는데 수학바를 받으니까 서울대 99% 뜨더라고요. 왜냐면 국어랑 수학 100분위가 둘 다 99였거든요. 서울대 파란색 99% 뜨더라고요. 끝났다 생각했죠. 실모도 잘 보고 구모도 잘 봤습니다. 구모 때는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나 그래요. 아주 뭐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물론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나는 서울대다. 무조건 정시 보면 서울대다. 되게 자만했어요. 특히 구모가 끝나고는 전 과목에서 하나인가밖에 안 틀렸거든요. 하나인가 2개인가. 학교에서 엄청 띄워줬습니다. 학교에서 세준이 수학 그렇게 못하더니 드디어 극복했구나. 구모가 전교 1등이었어요. 제가 재수생 서울대 출신에서 의대 가려는 재수생 합쳐도 제가 더 잘 봤어요. 전교 1등이었어요. 학교에서 특히 3학년 부장선생님이 엄청 띄워줬습니다. 우리 세준이 서울대 가자. 정말 대단하다. 그때 그 자만했으면 안 됐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자만을 시작합니다. 난 끝났다. 난 주요 과목 다 완성했다. 일본어를 공부하자라는 황당한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친 거죠. 서울대가 딱 서울대 하나 모든 대학 중에서 서울대 하나만 제2외국어를 시험에 반영해요. 심지어 그것도 감점제로 거의 감점 없는 수준인데 미친놈이 제2외국어를 하루에 3시간씩 하기 시작합니다. 수능 3달 전부터. 일본어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수학, 국어 어차피 다 만점인데 무슨 상관. 만점은 아니더라도 무조건 1등급인데 무슨 상관이냐. 일본어 감점이라도 피하자. 일본어밖에 공부를 안 해요. 거의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일본어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내고 나니까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죠. 언제? 10월 모의고사 때. 정확히 그때가 수능 한 달 전쯤 나왔을 거예요. 국어가 2등급이 떠버립니다. 수학은 턱걸이로 1등급이었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일본어만 공부하다 보니까 살짝 감점 떨어졌네. 바짝 수능 전까지 올리자. 심지어 그때부터도 일본어 공부를 놓지 않아요. 계속 일본어 공부하면서 국어랑 수학 조금 더 합니다. 그렇게 수능 날이 되죠. 수능 전날 잠을 못 잘까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9시에 잠들어서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변이 새하죠. 그 새벽에 딱 눈을 떠서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더 일찍 일어나셨더라고요. 거의 밤을 새우신 거죠. 욕조에 물을 받고 모든 불을 다 꺼놓고 욕조 안에 들어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수능 날이구나. 따뜻한 물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수능이구나. 오늘이 수능이구나. 오늘이 수능이구나. 여차저차 준비를 다 마치고 아침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 도시락이 전복죽이었는데 아침 메뉴도 전복죽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걸 특별히 먹었던 기억은 없어요. 뭐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전날 짐을 다 미리 싸놨거든요. 수능장으로 출발합니다. 쎄해요. 제가 1등으로 거기 갔거든요. 6시 몇 분에 나갔으니까 주변이 어두컴컴합니다. 겨울이니까 눈밑이 진짜 부들부들 떨리고 쎄하죠. 올라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요. 시험장 올라가는 길에 인사하고 교실 안에 들어갔더니 좀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한 번씩 인사하고 화이팅하고 맨 앞자리였는데 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쎄해요. 쎄해. 들어가서 다들 인사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뭐 어쩌지저 하다 보니까 시간은 금세금세 가요. 1교시 시험을 시작했어요. 수능 썰은 좀 자세히 풀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왜 정시를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상을 너무 길게 끌 수도 없고. 딱 자리에 앉아요. 국어 시험이 시작됐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잠도 제 시간에 잤고 일어나는 시간도 너무 좀 이르긴 했지만 완벽했고 모든 게 완벽했는데 심지어 시험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 루틴이 있거든요. 독서 이론 풀고 1번부터 막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저를 국어 100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 국어 100점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동기한테도 한 명도 너무 얼떨결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저 지금 100점이지 뭐 이래가지고 술 먹고 100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00점 아니고요. 진짜 시덥지 않은 걸 많이 틀렸어요. 어려운 거 다 맞추고 심지어 국어는 가채점표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정확히 몇 개를 틀렸는지도 몰라요. 잘 못 봤다는 것만 알지. (1번부터) 흔들리더라고요. 시간 안에 제대로 다 못 봤어요. 제가 하던 대로 국어 망쳤던 거죠. 채점해보니까 심하게 망치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못 보고 수학을 보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15번, 20번, 21번, 22번 빼놓고 40분 만에 풀었어요. 15번 좀 붙잡으니까 해결돼. 22번 좀 붙잡으니까 해결돼. 40분 남았습니다. 20번, 21번 둘 다 못 풀었습니다. 언젠간 수학학원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푸는지. 20번, 21번 못 풀었어요. 그 두 문제를 40분 동안 붙잡고 고민하는데 시간이 5분씩 가요. 내 머리는 안 돌아가고 문제 못 풀겠고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두 문제가 안 풀리니까 머리에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바닥에 던졌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반팔로 바꾸려고. 근데 두 문제 다 못 풀고 대충 찍어서 냈죠. 시험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복도에 나오는데 친구들이 와서 시험을 잘 봤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복도에 서서 죽을 먹는데 죽이 입에 안 들어갑니다. 2숟가락 먹고 말았어요. 초콜릿 좀 먹고. 양치를 하려고 복도에 나가서 밖을 걷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양치를 하고 세수를 크게 10번 했습니다. 찬물로. 영어를 보는데 중요하지 않은 영어는 왜 그렇게 잘 풀리던지 영어는 슥슥슥 잘 풀렸습니다. 실제로도 뭐 100점이었나 98점이었나 그랬어요. 사탐을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지 사문을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문이 막 머리 쥐날 것 같은 거예요. 세지도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아. 나 2 이상 모의고사는 항상 거의 48점 50점이었는데 그렇게 시험이 끝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실을 나가요. 제2외국어 시간이니까. 거의 저랑 한 명 있었던 걸로 2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2외국어를 봅니다.
열심히 보죠. 제외국을 봅니다. 제외국을 보는데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외국은 10분이면 풀거든요. 40분인데 난 뭘 한 걸까? 1년 더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제2외국어 끝나고 핸드폰 나눠줄 때가 이게 신호가 와야 나눠주거든요. 나눠줘도 됩니다. 그 핸드폰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잘은 못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본전은 했다. 핸드폰을 받아서 나오는데 제 절친, 저에게 수학학원을 소개시켜줬던 저희 학교의 전교 1등,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에 다니는 정시로 들었습니다. 용찬이가 나옵니다. 서로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고 아버지 차에 탔어요. 국어 정답지, 수학 정답지, 영어 정답지가 나왔더라고요. 영어 98점, 수학 92점, 국어 90점. 낫배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낫배드. 애들한테 불이 나게 연락 돌렸습니다. 텔레그노시스 돌려봤냐? 서울대 갈 수 있냐? 제 꿈은 서울대 하나였거든요. 한국사 답안지랑 사탐 정답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8시쯤 넘어서 나왔는데 세지사문을 4개씩 틀린 거예요. 총 8개. 몇 번을 정답지랑 문제지를 다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 2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2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내내. 진짜 얼마나 내가 울었냐면 진짜 살면서 한 1년 동안 운 건 다 울었어요. 진짜 한 그 해 제가 눈물이 많이 없거든요. 평생 울 거 다 울었어요 그날. 나의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수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어요. 스카이 밑으로는 한양대 한 장밖에 안 썼습니다. 심지어 한양대도 면접형 진작에 떨어졌어요. 수능 보기도 전에.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난 수시 갈 대학이 없어요. 한 장 남은 거는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수능 사탐 나오기 전에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연대 화루를 봤어요. 둘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수능을 그렇게 못 봤다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최소한 연대 이상은 무조건. 사탐 만점이라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못 봤어도 나는 잘 봤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어려웠는데 하나 틀리면 서울대 갈 거라 생각했어요. 한양대 면접형 진작에 떨어졌고 오배순대도 못 들었고 연대 화루 광탈, 서울대 일반 광탈, 고대 논술 한 장, 그 다음에 연대 국제영 한 장. 근데 연대 국제영이 일반고에서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연대 국제영이 안 되죠. 떨어질 거라고 뻔히 예상했고 고대 논술은 될 리가 만무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사탐을 8개 틀린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가망이 없어요. 대학 못 가요. 최소한 서울대는 절대로 0%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텔레그노시스를 돌려보니까 외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외대 좋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내가 외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연대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로. 연고대는 갑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요. 도망가 버릴까? 가출해 버릴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그렇게 몇 주간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심지어 고대 논술은 부정행위 처리당했어요. 뒤에 그 수험표 뒤에 이름 썼다고. 그 썰은 나중에 또 풀겠습니다. 연대 국제영 발표 날이래요. 학교도 안 갔어요. 그 이후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가채점 하나도 안 가고. 연대 국제영 발표 날이래요. 1차 수능 이후에 붙겠냐? 광탈이죠. 붙은 거예요. 1차를. 경쟁률이 12대 1이 넘었는데도 붙은 거예요. 오? 이걸 붙네. 면접 준비 할까 말까? 그때는 이미 멘탈이 다 터져서 면접 준비 안 했어요.
학원 안 갔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붙었는데 면접 대비 좀 도와주실 수 있냐. 학교 경제 선생님이랑 준비했어요. 영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랑. 그냥 예심 기출문제 몇 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그런 신문 있어요. 교내 신문, 성보 신문 이런 거, 뭐라 그랬지? 시사 365라고 성보 신문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성보고등학교 나와서 그거 몇 개 풀어봤어요. 그거 몇 개 읽어봤다고요. 시험 보러 갔어요. 그냥 뭐 묻길래 대충 대답하고 나왔어요. 동영상 면접이었는데 꿈도 희망도 없었거든요. 무조건 재수였거든요. 결과 발표까지 몇 주 더 기다려야 됐어요. 결과 발표 받았어요. 예비 37번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오? 이랬어요. 어? 떨어지겠지. 작년에 예비 하나도 안 돌았거든요. 작년에 예비 하나도 안 돌았거든요. 0번 돌았거든요. 붙겠냐? 떨어졌네. 재수학원 알아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마음속으로는. 친구랑 전화했죠. 정시 서서 내가 스나이핑 어디까지 될까? 재수학원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신락 같은 희망은 있었죠. 추합이 돌았는데 붙은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울었어요. 또 다시 펑펑 울었어요. 한번 1차에 붙었어요. 추합 1차에. 올해 많이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죠. 절대 없죠. 후회는 없고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들 너무 많고 나쁜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생 뭘까요? 정시 파이터를 외쳤던 저도 결국 수시로 대학을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시까지 정말 안 좋았다면 1.7이 아니라 뭐 2.7이었다면 재수학원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때 사람은 자기가 최고였던 것만 기억하거든요. 나 9월 모의고사 전교 1등이었는데 나보다 못 본 애가 서울대 경제학과 갔는데 9월에는 재수학원에 있었을 겁니다. 재수 성공했을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정말 힘들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내신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수학원에 틀어박혀서 뭐 12시니까 잘 준비하고 있겠네요. 재수학원에서, 종합학원에서.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인생 참 가혹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각하죠. 그때 연대가 날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37번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더라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시하지 말란 얘기는 수능을 준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능을 준비하지 말고 수능은 빵점 받아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최저 맞췄으니까 연대 왔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내신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다른 제3의 길을 반드시 생각해놨으면 좋겠어요. 입시의 여정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입시에 있어서는 내가 A라는 길을 1학년 때 노선을 결정한다 그래서 A로 절대 결판이 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수시 파이터였는데 정시로 대학 가는 쎄고 쎄어요.
정시파에 트는데 수시로 대학 안에 쐬고 쎘고, 정시파에 트는데 둘 다 재수 나는 애들은 더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수라는 말은 정말 좋지 않은 말이라 생각해요. 끝내 본인이 만족한 대학에 가지 못해서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거는 재수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대학 생활을 6개월 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그 대학 안 다닐 건데. 이 영상을 보는 저보다 어린 수험생 혹은 중고등학생 여러분 혹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는,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내신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는 정말 정말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꼭 제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정시에 인생을 바쳤으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시에서는. 고2 때 시험 봤어도 그 정도는 봤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었지만 얘는 그냥 가급적이면 편집 안 하고 올리겠습니다.